회장님이 하래. 반드시 꼭. 회장님 이게 저희예요. 회장님이 하래. 졸개잖아, 졸개. 졸개가 말 들어야지 어떡할 거야. 졸개는 힘이 없어요. 우리 회장님이 하래요. 시험이 언제 끝났어? 저번 주 금요일 어제. 오래됐구만. 지훈이 빼고는 다 오래됐구만. 어제 저 사실 어제 끝났어요. 거짓말하지 마. 진짜. 자, 이제 해야 될 것도 수투인데요. 아, 문과 갈 사람들은 수투 안 배웠으면 좋겠다. 아 그럼 저요 좋죠. 저까지 안 가요. 안 배웠으면 좋겠다고. 자, 수투인데요, 수투. 이제부터는 만만치가 않아요. 핸드폰 다 집어넣고, 집어넣으시고. 기아 지고 있던데요. KT한테. 뒤지게 지고 있어요. 6대 몇이는데. 멍청이 그랬지. 수학 2죠. 수학 2. 아,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수학은 전체적인 것들을 보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2차 함수라고 하면 뭐 x가 얼마일 때 어떻게 되고 뭐보다 클 때는 어떻게 되고 그런 식으로 전체적인 모양새 같은 걸 봤다면 이제 수투부터는 전체적인 걸 보는 게 아니라 일부를 보는 거예요. 그 일부가 근데 매우 작아. 순간을 본다고 볼 수 있는 거지. 순간을. 수업하자라고 써있네. 하지 마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일부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새로운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극한이라는 거를 얘기하게 되고 이거를 좀 활용한 거 미분이라는 개념을 보게 되고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이제 순간적인 변화 같은 걸 생각하는 놈들이라면 이제 미분까지 했으니까 잘게 쪼갠 걸 했으니까 그것들을 다시 합쳐보자는 의미에서 세 번째 단원인 적분이라는 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뭐 내 생각으로는 그렇지만 그러니까 뭐 경영대를 간다면 만약에 문과 쪽에서 제일 수학 쪽으로 가는 게 경영학과, 경제학과 이런 데거든. 문과 쪽에서 가장 수학 쪽으로 가는 게 그쪽에서도 적분 같은 건 잘 안 해. 미분까지는 해. 근데 그 함수들이 우리가 수1에서 배웠던 지수함수나 로그함수 그런 것들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함수 같은 경우는 경영학과나 그런 데에서 그 미시경제나 거시경제를 볼 때 그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지수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런 걸 본다면 로그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공학 쪽에서 좀 많이 보게 되는 그런 형태의 함수거든. 그래서 그런 놈들을 미분, 적분 하려면 수투만으로 안 되지. 나중에 이제 미적분이라는 것까지 해야 되는데 아마 경제학과나 경영학과 가는 사람들은 대학에서 미적분학이라는 걸 하게 될 거야. 그것 때문에 하는 거라고 나는 생각해. 문과들도 억지로 이 미분 같은 걸 시키는 이유가 그런 것들 때문인 거야. 경영학과나 경제학과 갔을 때 거기 가는 사람들 불편할까봐 하는 것 같아. 나머지 문과 쪽에서 뭐 경영학과나 경제학과를 제외하고는 수학을 솔직히 말해서 잘 쓸 일도 없거든. 그래서 뭐 문과 대부분이 경영학과 그런 건 아닌데도 이렇게 하는 게 나도 솔직히 불만이야. 솔직히 우리가 문과를 가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수학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 아니야. 우리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하진 않겠지만 그래서 이제 수학이 싫어서 간 사람들한테 억지로 수학을 시키는 게 맞는 건가 싶기는 해. 어쨌든 새로운 이제 개념들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수학 1도 새로운 개념이라고 했지만 그때는 수학 1에서는 함수의 모양이 좀 새로운 것들이었다면 여기서는 이제 접근 방법 자체가 다른 놈들이 나오거든. 자, 함수라는 놈을 생각을 하면 우리가 정의역에 들어있던 놈들이 어떤 함수에 의해서 공역에 들어있는 것들로 바뀐다라고 말을 하거든. A, B, C가 있었고 1, 2, 3이 있었다면 A가 2가 되고 B가 3이 되고 C가 1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대응관계라고 했어. 대응관계. 그러니까 A라는 애가 2에 대응한다는 거야. B라는 놈은 3에 대응하고 C라는 놈은 1에 대응한다. 대응이라는 건 어떤 F라는 식이 됐든 뭐 말이 됐든 그런 거에다가 A나 B나 C를 집어넣으면 결과로 2나 3이나 1이 딱 나온다는 거야. 그게 대응이야. 대응.
근데 이제 함수에서 했던 이 대응 관계랑 좀 다른 모습이 뭐냐면 수투에서는 대응이 아니라 수렴이라는 걸 얘기하게 돼요. 수렴. 대응과는 다른 거야. 대응은 그 값이 딱 되는 경우를 대응이라고 하는 거고, 수렴이라는 건 점점 그것이 되어가는 거예요. 점점 그것이 되어가는 거. 그러니까 그거에 매우 가까운 값이 된다는 거지. 매우 가까운 값.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왜? 고등학생들도 답지 뺏어가나? 뺏어가. 왜? 끝났는데. 시험. 아니, 지난주에 끝났다며. 벌써 지금 다음 주 수요일이구만. 끝난 지 거의 일주일 다 됐구만. 무슨 우리 방이랑 이 18세들. 욕하신 거예요? 18세 아니야? 욕하신 거라서 18세인데 18세들 진짜 말하는 거 정말 진짜. 어디서 하고 자, 그 수렴에 대해서 말했더니 이런 해요. 그래가지고 처음 등장하는 거 무한대라는 게 등장을 하고, 무한대의 반대말이라고 말할 수 있는 무한소라는 게 등장을 하거든. 민지는 그래도 과학 한번 했으니까 몰라요. 할만하겠네. 소에 대해서. 무한대하고 무한소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무한대라는 건 뒤지게 큰 거야. 뒤지게 큰 거. 엄청나게 큰 거. 너무 커서 표현할 수가 없을 만큼 큰 그런 것들을 무한대라고 부를 거고, 반대로 무한소는 너무 작아서 결론으로 쓸 때는 0이라고 써버릴 거야. 무한대는 표현할 때에 그 메비우스의 띠 있잖아. 이 모양으로 쓸 것이고, 무한소는 결과적으로 쓸 때에 0이 되게끔 표현할 거라는 거지. 0. 우리 0.9 땡을 알지? 이게 0.99999잖아. 근데 우리 순환소수 표현하는 걸 해보면 이거 1 나오지. 솔직히 말해서 아닌 것 같잖아. 그잖아. 1보다는 0.99999가 좀 작은 거 아니야? 근데 계산을 해보면 9가 되잖아. 1이 되잖아. 그 이유는 1과 0.9땡은 무한소만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과정에서는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결론으로 봤을 때에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너무 작아서 무시 가능한 수, 그거를 무한소라고 부를 거라는 거지. 결론으로 쓸 때는 0이라고 해버리고 그런 걸 무한소라고 부르고, 반대로 무한대라는 건 뒤지게 큰 거야. 너무 커서 표현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수보다 엄청나게 큰 거야. 그거를 무한대라고 한다는 거지. 아이씨, 나도 하기 싫은데 막 하기 싫은 표정들이 많이 있으니까 더 하기 싫잖아. 나 혼난다고. 혼나면 안 돼. 자, 이제 그 극한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 극한. 시그마 처음 배웠을 때처럼 극한도 이제 기호로 표현을 할 건데, LIM 써가지고 이거를 리미트라고 읽을 거야. 리미트라고 읽을 거고, 여기 오른쪽에는 수식이 들어갈 거고, 이놈의 아래쪽에 이제 여기 수식에 들어가는 문자에 대한 소개가 나와. 일반적으로 함수 극한이기 때문에 x를 문자로 많이 써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등호가 아니고 화살표를 썼다는 건 x가 a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x가 a에 가까워지면 그때의 y 값은 뭐에 가까워진다 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함수가 있어가지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였다고 쳐볼게. 여기 근데 구멍이 뽕 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구멍이 뽕 나 있다는 건 함수 값이 없다는 거지. 여기가 1이어갖고 여기가 이렇게 세워져 있다고 칠게. 이게 지금 fx라는 함수라면 f에다가 1 집어넣으면 이거 1인 거지. 그러잖아. 여기가 세워져 있다는 건 여기가 함수 값이고 여기는 구멍이 뽕 나 있다는 거야. 함수 값은 1을 넣었을 때의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극한으로 얘기한다면, 자, x가 1을 향해서 가는 fx를 구해보시오 라고 말한 거야. 그러면 x 값이 1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어요. 이렇게. 이쪽에서 다가올 수도 있고 이쪽에서 다가올 수도 있거든. 1을 향해서 x 값이 저기로 다가와. 그러면 y 값은 이 함수를 따라서 여기로 다가오는 거죠. 여기로. 점점. x가 1에 매우 가까워지면, x에 1을 넣으라는 소리가 아니고 x가 1에 매우 가까워지면 y는
비록 함수값은 없지만 2에 매우 가까워지지 않겠냐. 그래서 2라고 쓰게 되는 거예요. 함수값이라는 것과 극한값이라는 건 다른 거라고. 이렇게 x가 1에 가까워지면 y값은 2에 수렴한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지. 2에 가까워진다는 소린 거예요. 원래는 x가 1보다 무한소만큼 차이가 있기 때문에 y값도 2보다는 무한소만큼의 차이가 있어. 근데 무한소는 결론으로 쓸 때는 0으로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그냥 2다라고 말한다는 거지. 이런 애들이 바로 수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수렴. 뭐뭐가 돼간다라는 거야. x가 1에 가까워지면 y는 2에 가까워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를 수렴이라고 한다는 거고, 수렴이 있다면 수렴의 반대말도 있거든. 발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발산. 그러니까 일정한 값이 하나가 딱 돼야지 수렴한다고 하는 거야. 두 개가 보이거나 그 이상이 보이거나 표현할 수 없는 값이 되거나 그러면 그거는 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여가지고 발산한다라고 말을 하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존재를 이게 딱 이렇게 값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값이 하나가 딱 나오면 그때 그놈은 수렴한다. 2에 수렴한다. 라고 말하거나 극한값이 2다라고 말하거나 그렇지? 2에 수렴한다라고 말하거나 극한값이 2다라고 말하거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의 값이 딱 나올 때에만 극한값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 그런데 그러면 함수의 극한이라는 건 이게 존재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거든. 무슨 소리냐면은 여기가 x가 a였는데 왼쪽은 이렇게 생겼어. 오른쪽은 이렇게 생긴 함수. 이렇게 끊어져 있는 함수가 있을 수 있지. 여기가 알파일 것이고 여기가 베타일 건데 x가 a에 가까워질 거야 지금. 요 값을 구하고 싶어. 근데 x값이 a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질 수도 있고 a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만약에 작은 쪽에서 가까워진다면 요거는 알파에 가까워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오른쪽에서 가까워진다면 베타에 가까워진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 다르잖아. 두 값이. 왼쪽에서 다가오는 경우를 좌극한이라고 얘기할 것이고 오른쪽에서 다가오는 경우를 우극한이라고 할 거거든. 그 두 놈이 같아야만, 하나로 같은 값이 나와야만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말하는 거고, 다르면 그냥 존재하지 않는다, 발산한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된다는 거죠. 이게 수렴과 발산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이것보다 쉬운 게 수열의 극한이라는 게 있거든.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교과과정에서는 수열의 극한을 빼버렸어. 나중에 이과생들만 배우게끔. 수열의 극한이 더 쉬워서 수열의 극한을 먼저 배우고 이걸 하면 이게 좀 더 쉬워. 왜냐하면 수열에서는 극한이라는 건 표현하지 못할 수를 표현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자연수 체계에서 표현하지 못하는 수는 무한대밖에 없거든. 무한대밖에. 하지만 실수 체계에서 표현하지 못할 수는 3에 가까운 수, 뭐라고 말할 수 없잖아. 5에 가까운 수, 뭐라고 말할 수 없어. 그런 것들을 표현할 때 저 리미트를 써가지고 극한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수열의 극한 같은 경우는 자연수 체계, 항의 번호가 문자잖아. 항의 번호가 문자이기 때문에 자연수 체계에서의 표현하지 못하는 수, 무한대밖에 없어. 제일 큰 수, 가장 큰 수. 그래서 그것만 보면 되니까 그것만 가지고 따지는 수열의 극한이 더 쉽다고. 그걸로만 얘기했으면 좀 더 편했을 수 있는데 지금 교과과정에 이런 걸 뭐 어떡할게. 어쨌든 수렴한다는 말은 극한을 만들어 봤더니 하나의 값이 딱 될 때를 말하는 거고, 그 하나의 값이 된다는 건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을 때 수렴한다라고 말한다는 거지. 그렇지 않다면 발산이라고 말한다는 거. 발산. 지금은 초반이어가지고 그냥 뭐랄까 소개만 하는 거지. 안녕하세요, 극한이에요. 수투라는 책은 뒤로 갈수록 쉬워져. 왜냐하면 뒤로 갈수록 이론적인 게 별로 없어. 앞쪽이 이론적인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이론적인 게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 근데 뒤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들이라서 그쪽을 좀 많이 강조하고, 아무래도 우리가 이론적인 걸 하다 보면 이게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잖아. 문제를 막 풀어 제껴야지 이게 막 좀 익숙해지고 하는데 문제들을 풀어 제끼기가 쉽지가 않아. 이론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이해해야 하거든. 그래서 앞쪽을 더 어렵게 느껴. 근데 앞쪽을 잘 했으면
뒤로 갈수록 이제 활용적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쉬워지는 게 수투야. 근데 정작 수능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뒤쪽 문제가 주로 나오지. 더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왜냐하면 뒤쪽으로 갈수록 활용이니까. 수렴이라는 거하고 발산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수렴이라는 거는 보는 방법이 두 가지거든. 지금 그 중에 하나는 거야, 하나. 예를 들어서 x가 어떤 특정한 값을 향해서 간다면 이놈은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을 때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놈을 좌극한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우극한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놈을 좌극한을 표현할 때는 a보다 살짝 작다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빼기 0을 썼어. 이게 a에서 무한 소만큼을 뺐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a보다 살짝 작은 쪽, a보다 작은 쪽에서 a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소리야. 반대로 우극한을 얘기할 때는 무한 소만큼을 더했다는 의미에서 더하기 0을 썼었어. 지금은 표기가 바뀌어가지고 이 0을 쓰지 않아. 그냥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만 쓴다고. 마이너스가 돼 있으면 좌극한을 얘기하는 거고 플러스가 돼 있으면 우극한을 얘기한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놈이 fx에 대해서 좌극한과 우극한 이 두 놈이 이렇게 된다면 이 두 놈이 같을 때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을 때. 이게 첫 번째, 어떤 특정한 값을 향해서 극한을 만들었을 때를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분명히 수체계에서, 실수체계에서 한가운데 있는 숫자가 0이지. 0이어가지고 오른쪽으로 가면 커지고 왼쪽으로 가면 음의 방향으로 커진다고 말하잖아. 그 양쪽 끝단에 있는 것들을 무한대라고 보자는 거야. 오른쪽 끝에 있는 거 플러스 무한대, 왼쪽 끝에 있는 거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보자는 거야. 그 끝이기 때문에, 그놈들은 끝이기 때문에 그 끝에서의 왼쪽 오른쪽 개념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무한대로 보낼 때는 x를 플러스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낼 때는 이 값이 어떤 하나의 특정한 값이 돼가는 게 보인다면 그때는 수렴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해볼게. 마이너스 1의 x제곱이면 일단 x가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잖아. 그치? 플마 1, 두 개가 보인다는 거야. 두 개가. 그래서 이거는 수렴하지 않는다, 발산한다라고 말하지. 마이너스 2의 x제곱 같은 경우도 x가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이게 플러스가 됐다가 마이너스가 됐다가 하기도 하는데, 일단은 부호 바뀌는 건 둘째 치고 점점 숫자가 커지지. 점점 숫자가 커진다고. 그래서 이놈은 마찬가지로 발산한다라고 말해야지. 결국에는 무한대가 될 거야. 플러스 무한대 내지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건데, 무한대라는 수는 표현할 수 없는 값이야. 뭐라고 딱 말할 수 없는 거야. 그냥 뒤지게 크다라고 할게. 그래서 그런 것도 표현할 수 없는 값이 나왔기 때문에 수렴이 아니라는 거지. 발산한다고 말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뭐 2분의 1의 x제곱 같은 게 있다면, 요거는 x에다 숫자를 넣어보면 처음에는 2분의 1, 그 다음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32분의 1, 64분의 1. 분모가 점점 커지지. 분자는 그대로야. 분모가 점점 커지면서 분자는 그대로야. 그러면 나중에는 뒤지게 큰 수분의 1이 되는 거 아니야? 0에 가까운 수가 된다는 거지. 그런 애들이 바로 무한소라고 불리는 매우 작은 수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애들은 0이라고 결론적으로 쓸 수 있고, 이런 애들은 수렴한다는 거예요. 어떤 수가 되어 간다는 걸 볼 수 있다면 그놈은 수렴하는 거고, 딱 어떤 수가 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경우가 나온다면 그것들은 수렴이 아닌 발산이라고 말한다는 거지. 발산이라고. 이것들을 뭐 그래프 같은 걸로 표현해보면 이것도 뭐 마이너스 2분의 1로 생각을 해도 상관없잖아. 그래서 첫 번째 거 같은 경우는 뭐 마이너스 1과 1을 계속 반복적으로 만드는 이런 형태의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요거 무슨 뭐 초음파처럼 진동한다고 말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진동. 마찬가지 요놈도 처음에
처음에는 마이너스 2였다가 점점 커지게끔 진동하는 이런 식으로 이것도 진동이야. 근데 마지막 놈은 처음에는 마이너스 2였다가 점점 작아져가지고 0에 가까워지는 상태로 이런 상태의 진동이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온 것들을 다 진동이라고 하는데 진동은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는 거지. 중요한 개념 아니야. 그냥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진동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야. 중요한 건 수렴이냐 수렴이 아니냐가 제일 중요한 거지. 왜냐하면 이건 이론적인 값인 거거든. 이론적이라는 거는 결론을 뭔가를 내기 위해서 하는 중간 과정이에요. 결론이 나와야 돼. 수렴할 때만 결론이 나온다고. 수렴만 제일 중요한 거야. 수렴만. 발산은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그냥 오류가 생기면 그걸로 끝이야. 발산한다 그걸로 끝이라고. 알았죠? 수렴하는 경우만 우리는 계속 생각하게 되고. 그런 얘기들이에요. 자, 뭐 이제 수렴이나 발산이나를 볼 때에 그래프를 가지고 표현할 수도 있고 식을 가지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식으로 표현하기에는 아직 잘 아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프를 가지고 표현을 하자는 거지. 그래서 여기 있는 17쪽을 보면 17쪽을 보면 함수의 발산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절대값 x분의 1 이런 함수가 있다고 친 거지. 이거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지. 점근선 두 개 보이지? 요거하고 요거 만약에 x를 무한대가 되게끔 만들어 버린다면 무한대 이거 지금 점근선이기 때문에 점점 근접하는 선이잖아. 0이라는 놈에 점점 근접한다고. 나중에는 0하고 무한 소만큼의 차이밖에 안 난다는 거야. 무한 소만큼의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그냥 0이라고 보자는 거지. 무시할 수 있는 수니까. 그런데 만약에 x가 0을 향해서 간다면 요거 그래프를 보니까 x가 0을 향해서 가면 y가 저 위로 쭉 올라가잖아. 계속 끝도 없이 올라가거든.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말하는 거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무한대나 무한소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편하다는 거지. 무한대분의 숫자가 오면 분모가 되게 커. 분자는 얼마인지 분자는 아무리 큰 수라도 표현되는 수라면 무한대분의 숫자가 되면 이건 결론적으로 무한소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무한소가. 반대로 무한소분의 숫자가 되면 지금 얘기한 게 이 개념인 거야. 이 개념인 거야. 반대로 무한소분의 숫자가 되면 이 개념이 되는 거지. 분모가 뒤지게 작아져. 분모가 여기 가까워진다는 건 뒤지게 작아지는 거야. 그럼 전체적으로는 뒤지게 커진다는 거지. 이렇게. 무한소라는 건 결론적으로 0이라고 쓸 거기 때문에 부호가 필요 없지만 무한대라는 건 양의 무한대와 음의 무한대가 있기 때문에 부호라는 것도 신경을 써야 돼. 부호라는 것도 나중에 나오게 된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편하다는 거. 그리고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니까 19쪽에 개념 토픽을 좀 볼게. 많이는 안 할게. 죽어가는 표정 좀 하지 마. 많이는 안 할게. 벌써 많이 하셨어. 뭘 많이 해? 앞에 주저리 줄이 말밖에 없는데. 그래도 많이 했어. 일단은 확 끝내버리다 그냥. 시험 끝나고 뭐 했어? 잤어. 금요일에 무슨 금, 토, 일, 월, 화 5일 동안 잤어? 금요일에 했던 기억은 학교를 갔잖아요. 학교에서 잔 거야? 학교는 못 왔죠. 난 제주도 갔다 왔는데. 좋으셨겠어요. 정말 좋던데. 와. 자, 1번 19쪽에 그래프를 이용하여 구하래. 자, 리미트 x가 1을 향해서 갈 때 x제곱 더하기 1 이놈은 어떻게 되겠냐.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면 원래 함수값으로 따지면 2가 되는 거지.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라는 게 아니라
x가 1에 가까워진대. 왼쪽에서 가까워지든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든 y값은 2에 가까워지는 거지? 그치? 2에 가까워져. 그러니까 그냥 이건 2라고 쓰면 돼. 두 번째로 x가 1을 향해서 갈 때 x 빼기 1분의 x제곱 빼기 1이면 요거는 요 함수는 분명히 x 빼기 1분의 x제곱 빼기 1이면 이놈은 지금 x 빼기 1분의 x 빼기 1과 x 더하기 1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약분되잖아. 근데 약분을 시키려면 0으로는 못 나누기 때문에 또 x 빼기 1이 0이 아닐 때만 나눌 수 있는 거지. 약분이 됐다는 건 1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x 더하기 1 된다. 1일 때는 정의할 수가 없어. 분모가 0되니까. 그래서 이 함수를 그려보라고 한다면 아까 처음에 했던 것처럼 이런 식인데 1일 때가 구멍이 꼭 나 있는 이런 형태의 함수가 된 거야. 그러니까 오리지널 이거랑은 다른 거지. 1일 때는 정의할 수가 없어.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 x가 x를 1을 향해서 보내라고 했으니까 1을 향해서 가면 x가 1을 향해서 가면 y값은 1일 때 정의할 수는 없지만 1에 매우 가까운 수였다면 이놈은 2가 된다라고 말하는 거지. 2와는 무한소만큼의 차이 나니까 무한소는 무시할 수 있으니까 그냥 2라고 하자라는 거야. 그 다음에 2번 그렇게 되면 지금 함수가 이렇게 생겼거든. x가 무한대를 향해서 간대. 그러면 y값은 이 x축을 향해서 오잖아. x축과 무한소만큼 차이가 나. 그러니까 그냥 0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두 번째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 x분의 1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간대. 그럼 y값도 이렇게 가는 거지. 0에 가까워지는 거야. 이것도 무한소인 0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식의 중간이라면 요거는 플러스인 무한소야. 얘는 아래쪽에 있잖아. 마이너스인 무한소인 거지. 근데 무한소는 결론으로 쓸 때 0이라고 쓸 거기 때문에 부호는 신경 쓰지 않는 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x가 무한 들어갈 때가 x3제곱. x3제곱 함수는 아직은 안 그려봤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려지거든. x가 무한대가 되면 y값 저 위로 올라갈 거 아니야. 플러스 무한대가 되는 거지. 발산한다고 말하면 돼. 이거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값이 아니니까.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면 그러면 저 아래로 내려가겠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된다라고 표현하면 된다. 자, 이제 이해점을 좀 풀어볼 건데 함수가 그림으로 나와 있거든. 이렇게 되면 함수가 있대요. 끊어져 있는 형태 함수인데 첫 번째로 리미트 x를 마이너스 1에 가깝게 만들 건데 마이너스 1에 왼쪽에서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1보다 살짝 작다는 거지. x가 마이너스 1보다 살짝 작아. 마이너스 1 여기 있거든. 그러니까 x가 이쪽에서 마이너스 1 향해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y값은 요 위에서 내려오고 있네. 0을 향해서 내려오고 있지. 그래갖고 이놈은 0이라고 말하면 자극하니까
그 다음에 0을 향해서 가는 두 번째 x가 0을 향해서 가는 fx. 요 놈은 0을 향해서 x가 왼쪽에서 올 수도 있고 오른쪽에서 올 수도 있는데 함수값은 요 선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오잖아. 0을 향해서 올라오고 있지. 얘는 그래서 0이 된다는 거고. 세 번째로 이게 우극한. 이게 우극한. 이제 1을 향해서 가는데 1의 오른쪽에서 이쪽에서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y 값은 이렇게 0을 향해서 내려오고 있는 거지. 그래서 0 된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오른쪽에는 똑같은 거 한번 해볼게요. 1-1번 한번 해봐요. 했더니 잘 되지. 맞아요. 이렇게 다 있잖아. 틀렸는데. 틀렸는데요. 이렇게 되는 함수거든? 이게 지금 fx라는 함수예요. 중간중간 끊어져 있는 이상한 형태의 함수인데, 첫 번째로 -1의 우극한. 그러니까 x가 -1을 향해서 가는데 오른쪽에서 오고 있다는 거죠. 얘가 -1이야. 여기서 이렇게 오고 있는 거야, x가. 그럼 y-값은 그래프를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네. 1에 가까워지는 거지. 이거는 1인 거지. 다음 두 번째로 0의 좌극한. 0을 향해서 가는데, 또 0을 향해서 가는데 왼쪽에서 오고 있는 거지. y값은 이 그래프를 따라서 내려오고 있다. -1을 향해서. 그래서 저는 -1이라고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의 좌극한. 1의 좌극한. 1을 향해서 가는데 이렇게 온 거야. 그러면 그래프를 따라간다면 이렇게 가고 있는 거지. 1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지. 1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프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 것들 시켜봤자 안 할 것 같네. 넘겨서 2번 해보게. 2번. 이제 2번. fx라는 함수가 있는 식으로 두 개로 분할되어 있는 형태로 x제곱 더하기 a제곱 x 빼기 3 빼기 a. 그러면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고 4x 더하기 3. 그러면 x가 1보다 작을 때 같은데 리미트 x가 1을 향해서 가는 fx 이게 존재한대. 그러니까 x가 1일 때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말은 1을 기준으로 해갖고 왼쪽에서 올 때와 오른쪽에서 올 때의 값이 똑같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놈은 얘가 의미한 이게
존재한다. 그 말은 A가 의미하는 건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올 때가 fx고 x가 1보다 클 때서 온 fx도 똑같다는 거예요. 알파랑 똑같이 나온다는 거지. 1보다 클 때는 이걸로 봐야 하는 거고 1보다 작을 때는 이걸로 보라는 거지. 그래서 이놈은 리미트 x가 1보다 작을 때니까 4x 더하기 3의 형태가 오는 거고 이쪽은 x가 1보다 클 때니까 x제곱 더하기 a제곱 x 빼기 a 이 모양이 돼갖고 둘이 같다는 거예요. 식으로 나와 있을 때는 특별히 x에다 그 값을 집어넣었을 때 분모가 0 돼버린다거나 아니면 실수가 안 나온다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냥 넣어버리면 돼. 값을 함수값 배분시키는 것처럼 넣어버리면 된다고.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7 되거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1 더하기 a제곱 빼기 a가 되는 거지. 그래서 오른쪽 넘겨보니까 a제곱 빼기 a 빼기 6이 0이네. 그래서 a는 3이거나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지. 여기서 양수 a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3이라고 말하면 되는 거지.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게 만들어지는 a 값을 얘기한 거지. 오른쪽 2-1번 해봐. 요것만 하고 쉽게. 똑같아요. 민지 좋아하는 색깔이 뭐야? 검정색을 좋아해? 여학생인데? 여학생이 아니었나? 남학생인가? 검정색을 좋아해? 여자들은 보통 이런 핑크색 좋아하지 않아? 제일 싫어. 핑크. 꼰대. 우리 마누라 핑크 좋아하는데? 온 집안이 핑크인데? 왜안 풀어놔? 민지야, 시험 잘 봤어? 아니요. 제일 잘 본 게 뭐야? 체육? 체육은 빼야주고 싶은데. 99점이야, 체육. 체육? 아니, 미술이 100점이죠. 제일 공부한 미술이 100점. 제일 잘 본 게 뭐야? 예체능 빼고. 국어? 국어? 국어 아니면 일본어. 야, 나 일본어 방타자 볼까? 잘 났다. 그렇지. 우리만 평균 39점. 평균이 30분인데 50점이면 잘한 거 아니야? 나도. 진짜 틀린 거. 누가 것도 안 끌려고 하는 문제야. 하고 좀 쉬게. 2-1번. 마찬가지로 똑같아. 두 개로 분할되어 있는 x제곱 더하기 a제곱하고 그러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클 때고 ax 더하기 7 그럼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a는 음수했고 a는 음수라고 했고 마이너스 1에 대한 극한값이 존재한대. 여기 존재한다는 거지. 다시 말해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의 왼쪽에서의 fx하고 오른쪽에서의
사각한 볼때 이걸로 가야겠지? 그 작은 라인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하는 거니까 여기는 ax 더하기 7일 것이고 오른쪽은 위에 걸로 x 제곱 더하기 a 제곱. 분모가 0되거나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집어넣으면 돼.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더하기 7하고 1 더하기 a 제곱이 똑같다라는 거. 오른쪽 넘기면 a 제곱 더하기 a 빼기 6이 0이어가지고 a는 마이너스 3 또는 2가 나오지. 음수인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이라고 나오면 되나. 쉽다.